지금부터 그 비령공감의 도시재생대학 특강 과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직접 뵙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도시재생대학은 재생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는 처음 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궁금하신 내용 또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인데요.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이런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이 같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관련돼서는 서울의 창신숭인의 도시재생협동조합 송경주 이사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공동체 부분입니다. 인천에서 마을활동가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경남 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천연구원의 이완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생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생 사업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좀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이게 오래된 노후된 시가지를 이렇게 정비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층 건물의 형태, 고층 아파트 형태의 대규모 개발이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의 그 역사문화 자산들이 훼손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획일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마다 갖고 있는 그 도시가 가진 정체성들이 사라진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점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원주민들이 결국은 강제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사람들의 관계에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는 이러한 방식들이 사업성이 있는 지역만 대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외된 지역들은 어떤 형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그 쇠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좀 극복을 하면서 동시에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후손에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됐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결국은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보통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민간에서 주도했던 마을 만들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을이 성미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는 노후된 기성시가지, 그러니까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되어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간에서 스스로 해놨던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굉장히 공공의 입장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좀 고려를 했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미산 마을의 변화는 사실은 그 지역의 몇몇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면서 몇몇 이웃들이 모이면서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육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공동육아에 일정 정도 성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컸을 때 어린이집 또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 방과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더 크게는 성미산 학교와 같은 대안학교까지 운영하는 그런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교육에 대한 영역이 또는 이제 먹거리 분야로 넘어가서 마포 두레라든지 마을 식당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고 또 더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적 영역인 마을 극장 또는 마을 축제 같은 형태로까지 확장되면서 그 노후된 기성시가지의 새로운 활력들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마을 공동체에서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대구 삼덕동의 마을 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도 특정 개인이 자기 집에 담장을 허물면서 주변과 교감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성미산 마을과 같은 다양한 형태, 새로운 유형의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발생하면서 그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왔던 거죠. 결국은 지금 도시재생이 바라보는 어떤 이 진행 방식의 큰 흐름은 과거 민간에서 경험을 했던 이런 마을 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 마을 만들기 활동들이라는 것들을 도입하면서 사실은 새롭게 제한된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들이 2013년도에 이제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면서 공공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이라는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또한 새롭게 이러한 것들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단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0대 국정과제로 사실은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복지 실현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를 통합시키는 목적, 그리고 3번째가 도시 경쟁력의 회복, 그리고 4번째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큰 4가지 관점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뉴딜이라는 용어를 이제 좀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뉴딜 사업이 갖고 있는 큰 과거와의 다른 큰 방향은 먼저 기존 방식이 전면 철거형의 이제 대규모 주거지 정비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참여자가 중심이 돼서 작은 단위의 소규모 정비 사업,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진행되는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이런 작은 단위의 정비 사업을 좀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재생 사업 자체도 좀 대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로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공공의 또는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들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지역 중심의 소규모 그 어떤 혁신을 위한 거점을 조성해 주면서 또 정부에서는 적정 또는 필요한 만큼의 재정 또 이제 재원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공적인 지원을 좀 강화하는 그런 형태의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이 약간 이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다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공이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이제 그 뉴딜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수요자 중심이면서 현장 중심의 방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또는 주민들의 그 참여가 기반이 된 형태의 이런 활동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런 활동 속에서 이제 사업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역, 현장에 기반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의 변화라고 보면 이제 국토부나 공기업이 좀 중심이 된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 도시 재생에 대한 경제 조직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이 중심이면서 또 범부처의 통합된 지원의 형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크게 4가지 유형의 이제 그런 변화 과정들을 이번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안하는 과거의 다른 방식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하고 기존의 재개발 사업이 뭐가 다르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앞서서 이제 재생 사업 설명하면서 조금 이제 다른 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업 주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주체를 놓고 보면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 중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개발 이익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지역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발전할 건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었다라고 보면은 재생적 관점은 거주자 중심의 사실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인가, 또는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체인 거죠. 결국 이렇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진행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이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노후 지역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 중심의 수도권, 그리고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서 수익성이 있는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재생은 사실은 이렇게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이 불가피한 지역들, 그래서 주로 그 지방의 대도시나 중심도시가 많이 포함되는데, 사실은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성, 수익성이 나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인천 지역 대부분의 기성시가지도 사실은 재생사업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 방식입니다. 사업 방식은 기존 방식은 노후된 주택을 일시에 전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 정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도시 재생은 사실은 이제 참여하는 분들도 그 마을의 공동체 또는 지역에 그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적인,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부터 또는 그 지역의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문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영역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종합적 그 지역의 기능을 개선하는 목적이 도시재생사업이 갖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개발 방식하고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체와 대상과 방식에 대한 측면에서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는 이제 재생 사업을 하면은 땅값이 오르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재생 사업도 사실은 재생 사업이 선정되는 지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쇠퇴한다라는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또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체가 감소하거나 또는 노후 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갖춘 지역들이 사실은 이제 재생 사업에 선정되는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들을 개선해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지역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한다라면은 결국은 지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재생 사업에 대한 문제 의식 중에 하나는 쇠퇴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가치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종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이 본인이 원했던 만큼의 임대료가 아닌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내몰림 현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내몰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이런 그 공공의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의 집가 상승 또는 임대료 상승으로 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계층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라든지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에서 좀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상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하나 이제 대응 방식이고, 이게 이제 법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상생협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이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 또는 상가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협약을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 조건에 대한 문제, 또 임대차 기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을 할 경우에 뭐 정부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상생협약에 담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뉴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좀 전체적인 진행상을 좀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내몰림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상황들이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제 이런 그 상가나 또는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에 발생하는 내몰림 현상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를 공급해서 좀 지원하는 방식들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도 사실은 고민을 해서 좀 사회적인 측면의 규제를 합리화시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집가 상승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뭐 비룡공감 마을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사전에 예상이 된다라면은 주민들 또는 이제 지역에 이제 상가에 임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고민해서 좀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새마을 사업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새마을 사업은 행정이 다 알아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왜 도시재생 사업은 자꾸 주민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마을 사업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큰 본질적인 차이는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이 배경이 되었던,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서 그 마을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했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도 이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그 개선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결국은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 참여가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재생사업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마을 단위입니다. 과거가 좀 대규모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특히 이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는 작은 단위의 마을 재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용해도 우리 동네 살리기나 주거지 지원형 같이 조금 소규모의 마을 중심의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마을 단위의 기본적인 그 자산이나 지역의 역량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주 절실하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이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기존의 그 새마을 사업하고 도시재생 사업은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렸던 성미산 마을 같은 형태들이 결국은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던 거고, 공공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런 형태를 진행하는 이유는 마을에서 주민들 또는 마을 공동체가 직접 마을을 활성화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일부, 그러니까 약간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행정적인 또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동해야만이 기존의 이제 그런 이런 사업 목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지금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런 도시재생 대학을 통한 좀 이해와 또는 이제 역량을 키워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재생 사업에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이 재생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궁금해 하시거나 조금 이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